안녕하세요. 키보드 빌드 스트리머 승업입니다. 오늘은 초스폭스에서 판매를 하는 레오 80 키보드를 빌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만에 커스텀 빌드네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들어있는 구성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기본 구성품들이 이런 봉다리에 쌓여져 있는데요. 이게 정전기 방지 봉다리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조그만한 키캡 풀러와 이것도 작습니다. 스위치 풀러, 이걸로 스위치를 뽑는 거예요. 그리고 미니미 6강 렌치 맞습니다. 촥! 꼬부랑선이 들어있는 USB-C 타입 케이블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뭐 새거라고 비닐 같은 거 들어있네요. 뜯어주고요. 이쪽에도 있어요. 이 선 재질은 좀 뭔가 철사처럼 좀 단단한 느낌이 있네요. 여기에는 짜잔, 스테빌라이저 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와 중국어로 된 설명서 들어있고요. 이것은 테이프 모드 하는 게 아니라 좀 페트 필름인 것 같아요. 이 부분 보이시죠? 이거 이따가 한번 써볼게요. 자, 다음은 키보드입니다. 키보드 보여드리기 전에 봉투가 하나 있어서 까보겠습니다. 2.4G 무선 연결 동글. 요거는 키보드 내부에 붙여주는 가스켓 범폰으로 보입니다. 종류가 이 세 개가 다른 건가 봐요. 이따가 잘 찾아서 붙여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키보드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제가 받은 색상은 블루 컬러입니다. 좀 약간 특이한 거 해보고 싶어가지고 받았고요. F13키 넣는 부분에 이렇게 배지가 들어있습니다. 그 별 안에 그 꼬부랑 뱀 들어있네요. 키보드 측면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 있고 안쪽으로 이렇게 파여져 있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 제 엄지 부분에 살짝 이렇게 경사가 있습니다. 키보드 후면에는 이렇게 심플하게 USB 포트랑 유선, 무선, 블루투스 이런 거겠죠. 버튼 되게 견고하고요. 그리고 보강판은 PC 보강판이고요. 플렉스 컷이 이렇게 T자 모양으로 나 있네요. 그리고 하판입니다. 뒤집은 거고요. 하나, 둘, 셋, 넷, 내면에 범폰 들어가 있고, 지금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쪽에 불 들어오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무선 켜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켜면은 이렇게 불 들어오죠. 이렇게 하판을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양쪽 들어오는데, 이거를 이렇게 올려두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스무스하게 불이 들어옵니다. 굉장히 멋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양의 의미는 잘 모르겠으나 그랑조 별 표시 가운데 콩나물, 뱀 요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약간 굉장히 오컬트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요거는 아마 황동이겠죠. 굉장히 괜찮은 느낌이고요. 이 키보드의 표면은 살짝 거친 느낌인데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매끈해요. 만졌을 때는 이렇게 막 너무 미끄덩거리지 않고 약간 어느 정도 적당한 표면인데 눈으로 제품을 볼 때는 굉장히 매끈한 느낌입니다. 이 키보드 표면의 질감을 확인해 주세요. 지금 이 키보드 같은 경우는 커스텀 빌드가 필요한 키보드입니다. 먼저 기판 테스트를 통해서 기판이 불량인지 한번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스테빌라이저를 여기다 결합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끼고 키캡을 끼운 다음에 바로 타건에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키보드를 분해해 볼게요. 분해는 키보드를 뒤집은 다음에 여기 있는 나사들을 다 먼저 풀어주면 됩니다. 위에 4개, 아래 4개 있는 나사들을 풀어주세요. 자, 이렇게 뒤집어 놓고 나사를 풀어줍니다. 이 나사 8개를 다 풀어주세요. 잃어버리지 않게 이런데 보관을 해주면 됩니다. 없으면 종이컵이나 아무데나요. 나사 8개를 이렇게 잘 풀어서 보관을 해주시고요. 키보드를 뒤집어서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상판을 들어줍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일단은 다 분해를 해줘야 됩니다. PC 보강판 굉장히 좀 깔끔한 느낌이에요. 느낌 자체가. 그리고 여기에는 흡음재가 깔려 있고요. 흡음재. 지금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부분이 이렇게 바닥에 닿는 면입니다. 기판 위에는 스위치 패드도 지금 붙어져 있어요. 이거를 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도 분해가 가능하고요. 아까 전에 이 필름을 여기다 붙여주는 것 같은데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그리고 기판도 들어주고요. 이 기판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 부위를 잘 떼어내서 이게 선 부분을 잡지 말고 이렇게 헤드, 하얀색의 몸통 부분을 잡아서 빼줘야 돼요.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선을 잡고 떼지 말고 몸통 부분을 이렇게 좀 눌러가면서 떼어내주세요. 되게 안 떼지네요.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분해를 해주세요. 자, 하판에도 이렇게 지금 필름이 깔려 있습니다. 예, 포론 필름이 이렇게 깔려 있고요. 얘를 드러내주면은 이렇게 내부를 볼 수 있습니다. 내부를 볼 수 있습니다. 예, 여기 안쪽에는 3000mAh 배터리 들어있고요. 여기 도터보드가 이 USB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키보드 구조는 이런 식이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일단 이 제품이 설명서는 딱히 없는데 이 제 짬밥으로 지금 사진을 체크해 봤을 때 두꺼운 가스켓 테이프는 아래 붙이고 약간 얇은 가스켓 테이프는 위에다 붙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약간 두꺼운 거거든요. 이게 두꺼운 가스켓 테이프는 전부 다 바닥에 붙여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상판의 상하, 그리고 요거 4개는 제 짬밥으로 미루어 봤을 때 상판의 사이드입니다. 상판의 사이드. 상판의 사이드라는 것은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예, 먼저 두꺼운 가스켓 블럭 스티커부터 붙여볼게요. 그러려면은 이 정방형에서 뒤집어줘야겠죠. 예, 이렇게 잘 떼가지고 별거 없습니다. 여기 그냥 네모에다가 잘 맞춰서 붙여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끈기 있게 잘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붙여줬으면은 이제 뒤집어줘가지고 여기다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 사이드부터 붙일게요. 이거 잘 보시면은 이 범폰에 스티커 붙어 있잖아요. 투명 스티커. 이게 같이 안 떨어지고 이 범폰만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도 하니까 조심해서 떼주시면 됩니다. 예, 키보드 빌드 실력은 이런 꼼꼼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꼼꼼하게 조립을 해주세요. 아이고, 꼼꼼하지 못했네. 자, 가스켓 스티커 이렇게 다 붙였습니다. 예, 엄청 꼼꼼하게 잘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지금 붙일게요. 요거를 잘 깔아주도록 할게요. 근데 보니까 여기 지금 튀어나와 있어서 바로 붙일 수가 없네요. 스위치는 뚫어주면 되는데 스테빌라이저도 뚫어줘야 돼요. 이게 잘 뚫리는 재질인지를 또 모르겠네. 아, 이거 붙이기 너무 힘든데요. 물리력으로 대략 붙여봤습니다. 이 정도 붙여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붙여도. 스테빌라이저 같은 것도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좀 지저분하긴 한데 이거 이 정도 가지고 뭐 이렇게 뭐 키감의 영향은, 아니, 이 지저분한 거 있잖아요. 요게 키감의 영향은 없을 텐데 일단 이대로 가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제대로 재단이 되어 있던가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붙이는 난이도도 있고요. 근데 이런 스테빌라이저 그냥 지금 제가 쑥 넣어봤는데 저절로 뚫리면서 그냥 편하게 작업이 됩니다. 여기는 원래 배지가 들어가는 데인데 노브라던가 그런 것도 사실은 되는 기판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스테빌라이저를 튜닝해주면 됩니다. 철심 수평 튜닝을 해주고 스테빌라이저 내부를 윤활을 해주면 됩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스테빌라이저 윤활하는 법은 따로 올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구멍을 좀 내줄게요. 이렇게 제 생각으로는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이런 것들이 확 눌러졌을 때는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굉장히 얇거든요. 예, 이렇게 스테빌라이저를 전부 다 끼워줬습니다. 이 스테빌라이저는 철심 수평 작업도 진행을 하였고 스테빌라이저 하우징에도 윤활을 해준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참깨빵 위에 순세고 스위치 패드 깔아주고요. 스위치 패드를 깔아놓은 다음에 스테빌라이저를 장착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이런 경우에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부분을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싹둑 잘라준 다음에 이렇게 스테빌라이저 아래로 쏙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당황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스페이스바 쪽은 그냥 이 전체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전체를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쏙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잘라줘야겠죠. 이 부분 이렇게 벌려서 쏙쏙쏙 넣어주세요. 예, 이런 식으로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잘 넘어갔고요. 이거를 자르고 싶지 않으면은 그냥 사실 다시 분해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어차피 스위치가 다 고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다음으로는 기보강 흡음재를 올려줍니다. 마지막으로 보강판을 얹혀준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스위치를 꼽아주시면 됩니다. 초스폭스에서 스위치를 보내줬는데요. 하나미 단고 스위치 V2 이렇게 손글씨로 적어주셨어요. 샘플 프로덕트. 요거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예, 하나미 단고 V2 스위치는 참 먹음직스럽게 생겼고요. 걸림이 없는 리니어 스위치입니다. 이런 식으로 스위치를 이렇게 체결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스위치를 전부 다 체결해 줬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하우징에 끼고
키캡만 끼우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하판에 있는 이 도터보드 선들을 다시 또 연결을 해줍니다. 아까 전에 뽑았던 대로 방향에 맞게 조심조심 연결을 해주세요. 이렇게 연결을 완료해주고 가스켓 홈에 맞춰서 이렇게 끼워줍니다. 이때 이 바닥에 있는 선들과 간섭이 없는지 잘 확인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얹혀주고요. 네, 깔끔하게 얹혀진 것 같으면 바로 상판을 덮어줍니다. 자, 이렇게 상판을 잘 덮어주고요. 이제 뒤집어서 나사를 조여줍니다. 이런 스펀지 블럭을 키보드 요 가생이에다가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살짝만 끼워가지고 놔주면은 키캡이 없을 때도 키캡이 있을 때도 굉장히 편하게 조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나사들을 다시 조여줄게요. 나사를 조여주세요. 자, 이렇게 나사를 다 조였으면은 키보드를 뒤집어 줍니다. 사실 저는 열심히 키캡을 하나하나 끼워줬습니다. 자, 2.4G 무선 동글을 컴퓨터에 연결해보고 키보드 이 부분을 무선으로 변경해볼게요. 라이트가 켜지네요. 연결하니까 그냥 꽂은 다음에 전원만 키니까 바로 인식합니다. 2.4G 무선 이걸로 한번 타건해보도록 할게요. 잘 잡혔네. 스테빌라이저는 제가 직접 잡았는데요. 백스페이스, 엔터, 우시프트 그리고 스페이스는 잘 잡았는데 요거는 약간 윤활제가 많이 들어간 느낌이 듭니다. 그냥 진행할게요. 어쨌든 제 느낌은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스테빌라이저가 튜닝하기 괜찮고 편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꼭 다른 스테빌라이저로 바꾸지 않고 레오80에서 제공하는 스테빌라이저를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타건을 해봤을 때는 좀 약간 단단한 느낌입니다. 키보드 타건감, 그러니까 이 키보드와 이 스위치 그리고 이 폴리카보네이트 보강을 사용했잖아요. 굉장히 좀 단단한 느낌이 들었고 일반적인 흡음재를 꽉꽉 채운 폴리카보네이트 보강판에 그런 타건음이 나오지 않고 약간 좀 단단한 느낌의 타건감이 나왔습니다. 키압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는 약간 조금 살짝 강한 느낌이 들었는데 더 쫀득한 감이 좀 더 있기도 했고요. 이 타건음 같은 경우는 실제로 들을 때는 이 조약돌들이 이렇게 작은 조약돌들이 이렇게 드럭드럭 부딪히는 드륵드륵 부딪히는 그런 소리가 나거든요. 소리 자체는 굉장히 예쁘고 좋게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선으로 연결을 했는데 이렇게 끊김 없이 괜찮게 잘 나왔고요. 여기 대표 아저씨가 약간 좀 단단한 느낌, 뭐랄까 PC를 쓰더라도 폴리카보네이터를 쓰더라도 좀 어느 정도 견고한 느낌, 단단한 느낌이 나는 그런 커스텀 키보드를 좋아하시는 게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약간 좀 제가 느낀 거는 소리 쪽에서 커스텀 키보드의 그 사운드적인 측면에서 소리가 좋은 거를 좀 약간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 잠깐 해봤고요. 계속 쳐보면서 들어봐도 약간 그 자갈 소리, 자갈들이 탁탁탁탁 거리는 굉장히 기분 좋은 조약돌 소리가 납니다. 이 하나미 단고 스위치 V2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약간 키압이 좀 약간 강한 느낌이 드네요. 예, 근데 요 정도는 또 엄청 센 정도는 아니라서 또 막상 써보면은 금방 적응하실 수도 있는 정도의 키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토글 스위치를 옮겨주고 펑션 키와 Q, W 2키로 작동을 하고요. Q로 지금 잡아볼게요. 예, 3초 이상 누르면은 페어링 모드로 진입을 하고요. 예, 이렇게 레오80 BT 이렇게 뜹니다. 페어링 연결이 됐고요.
이 초스폭스사의 케이블은 항상 뭔가 좀 고급지거든요. 요거를 한번 끼워서 비아 매핑이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비아에 들어가서 여기서 그 쇼 디자인 탭을 열어 주셔야 됩니다. 쇼 디자인 탭을 열어가지고 요 분 모양 디자인을 클릭을 한 다음에 로드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다운받은 그 레오 비아, 레오 제이손 파일을 열어주세요. 예, 열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키보드를 유선으로 연결을 해주시고요. 다시 비아 들어가서 클릭, 레오 80 열기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키 매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는 총 5개가 있네요. 뭐 비아 매핑 같은 경우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요거 텐키리스에서 크게 바꾸는 건 없고 여기는 볼륨이 원래 되는 거네. 이쪽 스크롤을 볼륨 다운으로 놓고 퍼즐을 볼륨 업으로 보통 놓습니다. 이 제이손 파일은 제가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올려놓겠습니다. 그거 다운받아가지고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초스폭스의 레오 80을 살펴보았습니다. 굉장히 견고하고 깔끔하게 잘 만들어진 키보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좀 이렇게 너무 물렁한 타건감을 싫어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타건감은 단단한데 뭔가 약간 클래키한 느낌이면서 좀 뭔가 단단한 느낌, 견고한 느낌을 좋아하시는데 키보드 사운드에서 좀 약간 톡톡 튀는 조약돌 느낌이 톡톡 나오는 그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께는 요 키보드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이런 약간 유니크한 색상의 키보드를 지금 선택했었는데 보통 아마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들은 이런 검은색이나 흰색으로 구매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요거는 이빨이 달린 윈키를 쓰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빨 없는 윈키 제품도 있습니다. 예, 제가 선택한 거는 요 블루 색상인데 보통은 이 블랙이나 화이트 제품을 많이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직은 요 지금 완전히 조립해야 되는 이 DIY 킷만 판매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여기 레디 투 유스 들어가 보면은 이쪽 보시면은 레오 80 프리빌드 키보드 이렇게 완전히 조립이 된 키보드를 사실 요즘에는 이렇게 완전히 조립돼서 윤활도 되어 있고 스테빌라이저도 잡혀 있고 요런 키보드들을 그냥 바로 구매해서 사용하는 게 또 요즘 키보드 요즘 추세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직 어떻게 될지는 언제 나올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직접 커스텀 부품을 구매를 해서 직접 튜닝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직접 튜닝을 하는 그런 재미에 빠지신 분들도 그런 키보드 매니아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기존에 이렇게 조립을 하셨던 분들이라거나 아니면은 새로 한번 조립하는 재미를 한번 느껴보고자 싶어 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초스폭스 제품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